중국이 최근 백두산에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전역은 물론이고 미국 7함대 항공모함까지 겨냥한 셈인데요. 중국에 맞서 일본은 방위 예산을 크게 늘렸고 미국은 사드의 사거리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와 우리나라도 전력 증강에 나서면서 새해 초부터 동북아시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관련 국가들의 움직임 차례로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입니다. 베이징 이봉석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한 중국 매체는 중국 제2포병부대의 작년 말 혹한기 훈련 영상을 토대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둥펑 21이 백두산에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최대 500킬로톤의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둥펑 21의 사거리는 1,700km에 달합니다. 백두산에 배치됐다면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의 대부분 군사기지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항모 킬러로 불리는 둥펑 21 개량형은 사거리가 3,000km에 이릅니다. 일본과 괌에 전진 배치된 미 해군 7함대 항공모함도 사정권에 포함되는 겁니다. 중국은 또 러시아로부터 첨단 방공미사일 시스템 S-400을 대거 수입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미사일이 중국 남부 푸젠 일대에 배치되면 일본과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에까지 닿을 수 있습니다. 첨단 무기 배치 말고도 중국은 일본이 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 예산을 책정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 국방비 증액으로 맞불을 놓을 태세입니다. 日本在军事安全领域的政策一直受到亚洲邻国和国际社会的高度关注，因为它是日本能不能走和平发展道路的一个风向标。 중국은 최근 수년간 10% 이상씩 국방비를 늘려왔습니다. 중국이 해킹을 통해 미국의 첨단 무기 정보를 빼내왔다는 의혹도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스노든이 폭로한 기밀 문건에는 중국이 F-35 전투기와 B-2 폭격기 등 50테라바이트 분량의 자료를 해킹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은 무기 연구 개발에 필요한 기간을 25년 단축했다고 미국 고위관리는 말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 TV 이봉석입니다. 미국은 지난 1990년대부터 미사일 방어 체계, 즉 MD 체계를 운용해 왔습니다. 미국 본토는 물론 동맹국들을 향한 미사일을 요격한다는 것인데요. 중국과 러시아가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자 미국은 MD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것으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범현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MD는 빠른 속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신속히 탐지해 패트리어트, 사드, SM-3 등 요격 미사일로 격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상승 단계, 중간 단계, 종말 단계의 미사일 궤적에 따라 요격 체계를 촘촘히 짜놓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극초음속 비행체 등 미국의 MD 체계를 무력화할 미사일 개발의 속도를 높이자 미국은 요격 체계를 서둘러 손질하고 있습니다. 우선 MD 체계의 핵심 자산인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사거리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높이 솟았다가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초점을 맞춘 현재의 사드를 개량해 대기권 밖에서 마하 8에서 10의 속도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미사일도 격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확장형 사드가 그것으로 사드 개발사인 로키드 마틴과 미국 미사일 방어청은 이미 연구 개발비를 투입한 상태입니다. 동시에 미 국방부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란 속에 올해 5번째 사드 포대 배치를 검토 중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미사일 억지력 강화 차원에서 이지스함도 늘립니다. 오는 2017년까지 탄도미사일 방어 대응형 이지스함 2척을 일본 요코스카 기지에 추가 배치하기로 한 겁니다. 여기에 미국 내에서는 미사일 방어를 넘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을 선제 타격할 공격용 MD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TV 김범현입니다. 러시아도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확장 시도와 나토의 군사력 확대에 맞서 대응에 나섰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신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인데요. 모스크바에서 유철종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즉 사드의 한국 배치 가능성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사드의 한국 배치가 동북아 지역 정세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나토가 발틱 3국 등 인접국들로 군사력을 정강 배치한 데 대해서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 같은 정세 변화를 고려해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한 올해에도 전체 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국방비는 더 늘릴 예정입니다. 신무기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사드 요격 미사일과 성능이 유사한 S-500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가상적의 중거리 미사일뿐 아니라 미국이 개발 중인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것입니다. S-500은 고도 200km, 최대 사거리 600km 내에 있는 10개의 목표물을 동시 추적해 요격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격용 무기론 성능이 개량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RS-26의 개발이 막바지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사거리가 5,800km에 달하는 RS-26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즉 MD를 회피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해 MD 킬러로 불립니다. 올해 최종 발사 시험을 거쳐 내년에 실전 배치할 예정입니다. 러시아는 또 미국과 중국이 개발 중인 극초음속 미사일도 2020년을 목표로 동시에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연합뉴스 유철정입니다. 네, 일본도 전력 증강에 나서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무엇보다 중국과 영토 갈등을 빚고 있는 센카쿠 열도, 중국명 다오이다오 주변의 방어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조준형 특파원입니다. 중국의 군사 대국화에 대한 일본의 대응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우리 돈 약 45조 원에 이르는 2015년도 방위 예산을 보면 일본의 전략이 잘 드러납니다. 인상폭은 전년 대비 2%로 3년 연속 증액했지만 해마다 두 자릿수로 증가하고 있는 중국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대신 일본 정부는 센카쿠 열도가 있는 남서부 도서 지역에서 중국과 충돌할 경우에 대비하는데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찰을 위한 초계기 20대와 신형 수송기 오스프리 5대,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 6대 구입비가 반영됐고 이지스함 건조비도 포함됐습니다. 수륙 양용차 30대 구입비도 들어있습니다. 평시 센카쿠 주변의 하늘과 바다에서 중국의 움직임을 정찰하고 유사시 센카쿠 탈환 작전에 투입할 전력입니다. 중국과 물량 대결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센카쿠 주변을 지키는 전력 도입에 재원을 집중시킨 겁니다. 지난해 말 한국, 미국과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관련 정보 공유 약정을 체결한 것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까지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지금은 북한 관련 정보에 한정되지만 한미일 정보 공유의 문을 열어두면 상황에 따라 중국 견제용으로도 활용폭을 넓힐 수 있다는 게 일본의 속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연합뉴스 조준영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에 대응해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시킨 무기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북한보다 앞선 고도의 과학기술을 이용해 역비대칭 전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영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핵과 미사일 등은 북한이 우리보다 우세한 대표적인 비대칭 전력입니다. 여기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대응 전략은 첨단 과학기술입니다. 북한이 따라올 수 없는 고도의 과학기술을 이용해 최첨단 무기를 개발해 이른바 역비대칭 전력을 확보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첨단 기술을 국방 업무 전반에 융합하여 도약적 변화를 통해 새로운 국방 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꿈의 신무기로 불리는 레이저포와 강력한 전력을 분출해 주변의 전자기기를 무력화시키는 EMP 전자기탄 개발이 추진됩니다.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투 로봇과 적의 기습 도발을 감시할 수 있는 무인 수상정, 500원 동전 크기의 초소형 무인 비행체 등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농구공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정찰위성 5기를 띄워 북한 전역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하고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과 GPS 유도폭탄도 실전 배치할 방침입니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이 이루어지고 차기 이지스함도 단계적으로 전력화하게 됩니다. 다만 미국이 사거리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국내 배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 타격 수단인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AM 개발을 올해 안에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LSAM 개발이 완료되면 패트리엇 미사일,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과 함께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합뉴스TV 정영근입니다.